네, 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실감 계신 분들이 오늘은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추론, 법조문과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교재명이 잘못 나왔어요. 역추론, 논증과 법조문이 아니라 역추론, 땡땡, 논증과 법조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논증과 법조문 둘 다 역추론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 그거를 배우는 게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것은 역추론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교재 보시면요. 이제 16페이지부터 4페이지부터네요.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은 처음부터 이쪽을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리트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은 오히려 필셋보다도 논증이 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 올해 문제죠.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요. 40문제 중에서 과연 진짜 논증 지식이 필요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논증에 대한 그 부담은 일단 내려놔 주시고, 다만 이 논증을 공부하면 문제 푸는데 유리한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쭉 설명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일부분을 이제 계속 제가 꺼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수업을 다 들으시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정리되긴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논증 학습에는 충분해요. 여러분들 추리 논증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논리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근데 추리 논증이 논증 지식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 많이 없고요. 교수님들 출제할 때 출제 지침 자체가 기호 논리학 그리고 형식 논리학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 별도로 여러분들이 논증 지식 책 읽을 필요 정말 전혀 없고요.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일 거예요. 10페이지는 16페이지 좀 될 건데 어쨌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앞에 나온 거면 여러분들이 추리 논증 합격할 때까지 논리 지식이 더 부족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거듭거듭 공부해가지고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믿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따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일 처음 이야기할 거는요. 도대체 역추론, 논증과 가끔씩 앞에 이렇게 양념 나와 있으면 부끄러워요. 넣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보용으로 좀 들어가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그냥 아무 페이지나 놓고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역추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만 일단 좀 잡고 들어갈게요. 역추론. 역추론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요. 추론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추론을 역으로 따라 올라간 게 역추론입니다. 그러면 추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되게 여러분들께서 논증과 추론을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추론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알려진 정보, 알려진 지식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 나가는 거. 이거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주로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뭐로 보죠? 눈으로 보죠. 귀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지각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원리랑 결합시켜가지고 저에 대한 지금 눈으로 보는 걸로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말하게 되면은 그거를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려진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면은 이때 우리는 이것을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추론이라는 건 뭐라고요? 알려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리 논증은 추리 논증이잖아요. 뭐 추리 논증을 합치면 추론이 된다. 그건 아니고요. 추리 논증과 추론은 조금은 다른 건데 추리 논증의 핵심은 추리를 하는 거고 논증을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추론이에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역추론이라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지가 있습니다. 논증 지식을 공부하고 뭐 글을 본 다음에 푸는 게 지문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논리학 공부를 한다 그래도 논증 지식과 논리학 지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기호화를 시키기도 하죠. 여기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기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꾼 기호 정보를 바탕으로 선지를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유용한 방법일까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풀이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방법이 불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많이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을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더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게 역추론이에요. 모든 추리 논증의 지문은 추론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추리를 하고 논증을 활용을 하고 결국 전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추리 논증의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알려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은 지문을 읽을 때도 추론의 원리, 추리의 원리, 논증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정보만을 지문에 읽게 되는 거고, 선지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추리 논증에서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추론의 본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괜히 지웠다 싶기도 하네요. 알려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랑 그냥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저를 봅니다. 제가 입은 옷을 보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 나이를 판단을 해냈다. 나이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모르는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그런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나이라는 것을 이끌어냈다. 그럼 나이가 결론이 되는 거고 알려진 정보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결국은 무엇을 활용하게 되느냐? 이때는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 이런 외모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피부를 갖추고 있는 사람, 선입견은 너무 부정적이고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알려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어떤 판단 기준이에요. 이 판단 기준을 저는 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결국 추론이라는 것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가 0.잡기를 강조해드렸던 적이 있죠. 원리를 중심으로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정보값을 얻어가지고 넣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추리 논증은 애초에 이 원리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규칙, 규정, 법, 그게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다가 다른 정보를 넣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추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때 논증의 지식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논증이라는 거, 조건문의 의미라든지 조건문의 표현 변환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추리 논증에서 많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어 논리라는 피셋 문제보다 오히려 더 의미가 없는 게 추리 논증이에요. 나중에 봐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원리에다가 확정 정보가 더해서 추론이 되는데 논증의 그냥 그 표준 형태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리라는 것에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원리에 추론에 있어가지고 가장 표준적인 형태는 조건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건문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조건문은 if A면 그렇다면 이런 꼴로 구성이 되는 거죠. A면 B다라는 꼴이에요. 자, 이런 원리가 있었을 때 그 원리에 정보를 결합시켜가지고 도출이 되려면은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될까요? A면 B인데 A이다라는 걸 통해가지고 B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쓰는 모든 추론적 판단은
얘를 빼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황금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문제꼴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 실제 얘를 활용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만약 A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문이고요. 이게 성질이에요. 역추론의 출발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논증,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공부하겠지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건 다 따라올 수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추론이라는 것은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라는 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에서 역시도 뭐뭐인 경우 B다라는 꼴로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문제풀이에서 지금 책 제목이 뭐죠? 역추론이잖아요. 역추론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요. 그냥 지문에서 이걸 다 읽고 나와 있는 원리를 다 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에 나와 있는 이 이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다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어떤 경우에 B가 되는지 그 원리를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지문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온갖 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원리구나라는 걸 보면은 시간을 들여서 얘랑 얘를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엄밀한 사고를 통해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제 중에서 17페이지 3번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의 1번과 16페이지의 2번 같은 경우는 2026년 추리 논증인데 사실 0점 잡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0점 잡기는 쪼개야 되는데 15번과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잘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배치를 했고 이따가 여러분들께 한번 0점 잡기 잘 들으셨는지 확인도 할 겸 한번 풀어보게 할 겁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께 그 논쟁에 대한 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3번 문제 여기도 한번 같이 띄워둘까요? 3번 문제인데 기억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기억을 보시면요. 알겠다. 좀 느립니다. 느려서 네. 여기 보시면요. 보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뭐뭐 했다면 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역추론적 사고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를 의미할까요? 그냥 지문을 우장창, 와장창 다 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요. 기억을 보세요. P를 믿는 정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될까요? 원리가 조건문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표현 자체가 조건문이냐 조건문이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결국 기억의 내용에서 역추론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P를 믿는 정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하면 답에서 P를 믿는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원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원리에다가 앞에 있는 상황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는 이걸 해봤어요. 조건문처럼 원리가 P이면 Q다 라고 나와 있고 현지에서 A면 Q이다 라고 나와 있었을 때 A랑 P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논증이 엄밀하게 들어간 거고요. 사실 이 원리가 추론으로 확장이 되면요. 얘가 그냥 조건문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말 그대로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숫자 원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과학적 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꼴 자체가 추론이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상황에 해당하면 뒤에 P를 믿는 정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뭐라고요? P를 믿는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답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A와 B 모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 A가 있잖아요. A에서 어떤 원리를 갖추고 있는지를 찾는 거죠. P를 믿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값이 P를 믿는 원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따라서라고 되어 있고, 값이 P를 믿는 정도라는 것은 둘의 평균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둘이 뭔지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지금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위에 있는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글을 읽고 혼동을 겪는 건데, 모든 것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원리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둘의 평균이 뭔지를 보니까요, 위에 보게 되니까 이 믿는 정도가, 을이 믿는 정도가 있어요. 두 개의 평균을 취한다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한 문제 지금 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본격적으로는 뒤에서 볼 건데 18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보기 니은 한번 보세요. 뭐뭐 한다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기울어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원리가 필요할 거고, 기울어짐이 앞에 나와 있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원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는 좀 나중에 볼 거고요. 지금도 20페이지 한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지금 니은과 디귿 전부 다 선지가 조건문고, 그러니까 어떤 앞에 있는 상황이 나오고 뒤에 판단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앞에 있는 상황을, 앞에 있는 조건문에서 이제 선지가 조건문꼴로 나와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넣는 거예요. 지문에다가. 그랬을 때 균형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니은에서도 뭘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균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원리를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고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추리 논증을 풀 때 사고가 막히는 단계를 겪지를 않습니다. 사고를 막히지 않고 사고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원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올해 문제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원리가 조건문으로 직접적으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올해 추리 논증 문제 같은 거는요. 옛날에는 원리가 조건문으로 많이 나왔던 해도 있었죠. 조건문으로 원리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논증 지식이에요. 조건문에 대한 표현 변환과 뭐 다르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조건문으로 논증이 명확하게 조건문으로 원리가 안 나왔다. 그럼 사실 논증 지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력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하나를 끊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요구되는 사고는 0점 잡기죠. 끊어서 보는 사고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 기출문제가 가지는 특성은요,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원리가 경제 원리가 나왔어요. 7번 문제도 그랬고 8번 문제 역시도 뭐 경제 원리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그 수학표를 만든 실험 원리입니다. 네,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울기를 활용한 경제 원리가 나왔던 거예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 원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건 상황 판단적인 상황이 나와 있지만 그냥 어떤 시키는 대로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결과값을 이끌어내는지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시험, 2026년도 합격하기 위한 리트 추리논증 시험이 앞으로 반복될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들어가는 교수님들의 출제 비중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도 제가 들었고요. 이 추리 논증이 언어 논리보다 조건문이라는 논증을 활용하는 비중은 더 적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여쭤보니까요. 추리 논증은 법학 교수님이 추리 논증 시험 출제에 일정 비중 이상 들어간대요. 법학 교수님도 논증을 그냥 논리의 조건문을 가지고 문제를 강하게 내버리면은 교수님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대 교수님들께서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때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좌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학 교수님 들어가신대요. 경제학 교수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논증이라는 것이 요즘 가장 이제 밀도 있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언어 논리 중에서도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예요. 거기는 정말 논증이 빡빡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추린 논증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논증적 지식이 직접적으로 필요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커리큘럼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0점 잡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역추론이라는 것을 그냥 적용할 수 있느냐. 역추론이라는 건 뭐라고요? 원리라는 게 쓰여가지고 거기서 정보가 결합돼서 결과값이 나왔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그 사고가 이어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역추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추가적인 설명 딱히 없어요. 논증에 대한 지식, 이제 2026년 문제를 다루면서는 논증 설명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뒤쪽에 근데 2023년 이때는 논증 문제가 좀 등장을 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는 여러분들께 논증에 대한 지식도 좀 이야기하면서 연결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것은 결국 0점 잡기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는 선지를 끊어보는 능력, 문장을 단어 단위별로 확인하는 것, 그거를 완성된 문제, 좀 그 0점 잡기 쪼개지 못했던 그런 문제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문제 한 문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원리가 있고 선지로 나와 있는 거에서 선지를 역추론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적용하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끝났어요.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가실게요.